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다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주제, 해병대와 구타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말씀드리게 되면 혹자는 너는 당시 장교로 근무했으면서 어떻게 대원들의 구타를 막지 못하고 일부 대원들이 사망하거나 대부분의 대원들이 죽음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맞아야 했던 구타 문제를 무슨 재밌는 소재라도 되는 양 희희낙낙 떠드는 거냐. 또 비록 지나간 얘기지만 그동안 잘 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픈 과거 해병대의 치부를 드러내서 뭘 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저를 힐난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구타 문제는 해병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그땐 그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거의 근절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번 공공연하게 이 주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단 해병대의 진정한 구타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해병대 장교들 간의 구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사병들의 구타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의 반응을 본 다음 여러분이 제보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방송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구타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비록 오늘 장교들의 구타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벌하고 혐오스러운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면 귀엽게 봐줄만 하다 이렇게 느끼실 그런 비교적 가벼운 사례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구타를 옹호하거나 그 행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는 점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내용은 시기적으로는 어디까지나 1980년대 중후반의 얘기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아울러 장소는 포항 1사단 2연대, 그 중에서도 상륙 기습대대, 즉 2대대의 얘기라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6, 70년대를 생각하시거나 또는 같은 80년대라고 해도 포항 1사단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김포라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오늘 제 방송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해병대 74년 역사 중에서 80년대의 특정 시점, 특정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해병대 장교들도 구타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방금 80년대 중후반 포항 1사단 22대대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때 이 부대만 놓고 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대원들이나 부사관들의 그것만큼이나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신임 소위들이 가장 꺼리는 부대, 그게 포항 1사단의 경우에는 2연대, 아주 분위기가 지랄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2대대 아주 악명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에서 소위부터 대위까지 만 4년을 근무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 4년 동안 우리 대대에서는 대원 2명이 사망할 정도로 대원들 간의 구타가 아주 심했다는 것은 그건 인정합니다만 장교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좋다는 다른 부대에서 장교들 간의 구타가 심했지 이 2대대 장교 사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타는 특이하게도 맞았다는 사람만 있지 정작 내가 때렸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어떻게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주 불가사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배를 때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구타를 인정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너도 사람 뺐어?
그냥 그렇지. 내가 군썰 이 자식 그럴 줄 알았어. 너 71기라고 했지. 그럼 72기, 73기 안 봐도 비디오다. 너 요즘 밤길 다니는 게 무섭지 않아? 뭐 돌아다니다가 건물 옥상에서 돌멩이 같은 게 떨어지지 않아? 아, 참나 이게. 제가 그렇게 뭐 다른 부대처럼 술만 처먹고 들어오면 후배들 집합시켜서 패고 맞은 놈은 턱이 이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어금니로 뭘 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염을 씹는 소처럼 좌우로 이렇게 그렇게 갈아가면서 뭘 먹어야 되는. 거기다가 턱 돌아간 놈이 대대장한테 걸릴까봐 중대장하고 선임 소대장이 작당 모의 해가지고 쏘이는 비옥교에서 아예 출근도 못해. 주말에 대대장이 순찰을 나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선임 소대장이 당직 사관 그 완장을 차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대장이 감동해서 김중희, 네가 주말에 후배들을 쉬게 하고 솔선수범 당직을 쓰는구만. 아주 좋은 현상이야. 솔선수범? 멍청한 대대장 같으니라고. 솔선수범은 무슨 그놈이 악의 축이라는 것을 몰라. 불량 국가 아니 불량 장교. 그러고 보면 대대장들도 멍청한 데가 있어요. 하긴 저도 소대장 때 우리 소대에서 체질이라는 대원, 체질, 해병대에서 이 체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아무튼 얘가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엄청 챙겨줬는데 요즘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걔 후임들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야 우리 걔 체질이랑 한번 모이자 그랬더니만 소대장님 그 시벌놈 살아있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개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4.17 초소에서 밤마다 맞던 생각을 하면 저 요즘 25돈 앞사발이 운전하는데 그 차 몰고 가서 그냥 뭐 이런다니까요. 위관 장교들 때리고 맞는 것을 영관 장교가 잘 모르듯이 대원들 간의 구타를 소대장은 잘 몰라요. 아주 교묘하다니까요. 같이 근무 나가고 그렇다고 같이 잘 수도 없잖아요. 근데 뻔 얘기하다가 앞사발이가 나오고 솔선수범이 나왔지. 염을 맞아가지고 이게 턱이 이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뭘 씹을 때 이렇게 좌우로 오물오물 그리고 맞은 쏘이는 출근도 못하고 비옥교에 숨어 있어야 했다는 그 얘기하다가 일로 왔죠. 아무튼 여기서 비옥교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맞은 장교가 2연대 2대대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 2대대 소대장들은 비옥교나 영여에 거주가 안 됩니다. 무조건 소대장실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항 1사단에서 유일한 대대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2연대 2대대에서 악의 축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 이름의 전화번호까지 공개하고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까? 밤길을 걷다 보면 돌이 날라올 것이고 으슥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맞은편에서 25돈 앞사바리가 중앙선을 넘어오겠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딱 한 번 패봤어요. 딱 한 번. 73기. 원래 2년 후배는 안 패요. 해병대 장교사에서 2년 후배는요 안 보여요. 걔가 내 앞을 지나가도 이렇게 연로한 그 중이들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걔가 안 보인다니까요. 2년, 3년 후배가 내 눈앞에 보인다. 내가 걔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이상한 거예요. 뭐 치매가 왔다든가 이상한 거죠. 땅바닥에 개미가 지나가는데 그게 보여요? 개미. 아무튼 그런 2년 후배를 제가 팼다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해병대 장교들 간에 있었다는 기수빠따 이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요 저희 2년 선배인 69기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도 맞아서 야 이제 이런 건 우리 기수를 끝으로 더 이상 대물림 하지 말자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71기인 저는 당연히 기수빠따를 안 맞았죠. 그런데 이 기수빠따라는 게요 규정대로 하면 규정? 이런 것도 규정이 있나? 아무튼 전통이 규정보다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71기다. 그러면 71대
네,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 기수가 71기니까 일은 한데, 그러고 보면 해관 2기가 가장 덜 맞았겠죠. 기수 빠따 전통에 따르면 그분들은 딱 2대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기수만큼 빠따를 친다는 기수 빠따는 내가 맞은 것보다 한 대를 더 때릴 수 있으니까 장사로 보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없어졌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가 후배를 팬 건 기수 빠따하고 절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병장이 이병을 패지 않는 것처럼 장교 역시나 2년 후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팼다는 것은 당시 사안이 무척이나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내 밑으로 다 집합. 그런 다음 대대 본관 정보장교실 그 안에 들어가면 철망으로다 그 문추병이 짱 박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5명이 들어가니까 꽉 차죠. 옴짝달싹 못합니다. 거기서 한 놈 반 죽여놨죠. 그런 걸 여기서 공개해도 되냐고요? 상관없어요. 지도 맞을 짓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걔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중매를 섰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는 먼 친척벌 처남이에요. 다른 후배들은 집합반 당했지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합시킬 때는 일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대위 1호봉 본부중대장, 본부중대장은 역할이 대대 참모와 별 차이가 없죠. 아무튼 대대 참모 중에서 가장 선임. 그러면 내 밑으로 다 집합. 이거는 각 중대에 있는 5, 6, 7중대 한 10명 정도 되죠. 소대장들. 그 소대장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쪽팔리게 어떻게 소대장들까지 불러요. 그리고 원래는 다른 출신들은 열외, 즉 제가 해관 출신이니까 사관 학교나 ROTC 출신 장교들은 집합 안 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선배의 권위를 훼손하는 해병대 역사상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지금 생각하면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출신이 다르고 뭐고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그냥 내 밑으로 다 집합. 그리고 한 놈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후배들을 때린 기억이 없습니다. 장교 후배는 아니지만 소대장 때 당직 쓰다가 새벽 2시 넘어서 내일 모레 제대하는 520자 대원 한 명을 심하게 팼던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당시 이연대는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일체 음주 금지, 출타 금지. 하지만 내일 모레 저녁 하니까 오늘 밤 5~6명만 모여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술을 좀 마시겠다는 거니. 그래서 제가 중대 병사 밖에 나가서 대대 연대 당직사령의 순찰 오는 것을 망보면서까지 배려를 했는데 이 친구가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다른 소대 후임들까지 불러서 그때가 새벽 2시예요. 중대 전체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장판이었죠. 우통 먹고 뭐. 그래서 몇 차례의 경고. 하지만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제가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원들하고 관련된 구타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쯤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후배 장교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팬 사건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대대에서 역시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수장교 때 강원도 원주 쪽으로 팀 스피리트 나갔다가 차량 수십 대 그 차량 간격 유지 못한다고 양아치 고개에서 그 넘어가가지고 그 연세대 원주 캠퍼스 그 근처에서 대대한테 조인트 가지고 그거 방송한 적 있죠. 뭐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제가 현역 시절 딱 한 번 맞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2번 맞은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팀 스피릿 때 맞은 건 뭐 그렇다 치고 제가 부대 안에서 구타를 당하는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저를 팬 장교가 누구일까?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임 보병 소위가 포항 1사단의 보병대대에 배치되는 경우
단기장교 대부분은 그 대대에서 소대장을 하다가 대대 참모로서 전역을 합니다. 그냥 소대장으로 전역을 하는 사람도 많죠. 백령도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소대장을 마치면 포항 이훈단 같은 후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항 1사단은 단기장교 말년 중위를 김포나 백령도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소위 때 배치된 대대에서 전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위로 진급을 해서도 그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꼴통 아니면 체질이라는 뜻 예전에 말씀드렸죠. 워낙 꼴통이라서 어디 다른 데로 보낼 데가 없다든가 아니면 체질이라서 대대장이 바뀔 때마다 야, 나 업무 파악 끝날 때까지만 있어라. 나중에 좋은 데 보내줄게. 이런 경우라는 거죠. 대대장들 인수인계할 때 사람은 인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대대장도 사람인데 왜 꼴통 저 자식 조심해라. 아니면 저놈은 꼭 필요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저놈이 나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서 꼴통 짓을 했지만 다음 대대장하고는 죽이 맞아서 아주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사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판단한 그 부하의 꼴통이니 체질이니 하는 것을 다음 대대장에게 얘기를 하면 후임 대대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마라. 저는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22대대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선배 장교는 일단 대대장, 작전장교, 그리고 5, 6, 7 중대장. 그러면 80년대 당시 한 개 대대에는 많을 때는 21, 2명의 장교가 있었으니까 저는 서열상 넘버 6. 하지만 5, 6, 7 중대장은 중대장 이전에 다른 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 뭐 백령도나 김포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저 같은 22대대 귀신이 고춧가루 뿌리면 아주 피곤하죠. 그래서 저를 좀 신경 써야 하는 입장. 어떻게 보면 제가 갑이에요. 당연히 저를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면 저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대대장하고 작전장교, 이렇게 연관장교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전장교 2분을 아주 잘 만났습니다. 2사 2기 황모 소령. 보고 싶네요. 예. 또 해사 35기 오모 소령. 포항에 사신다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곧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저랑 아주 코드가 잘 맞는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당연히 작전장교는 저를 안 팼겠죠. 그럼 저를 때린 사람은 딱 한 명. 근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신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답답해서. 군대 생활할 때 많이 맞으셨죠. 눈치 없다고. 하긴 이런 분들은 제가 선임이었다고 해도 자주 팼을 것 같아요. 대대에서 내 위로 5명, 그중에서 소총 중대장 3, 작전장교 1, 그렇게 4명을 빼면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대장? 참나 진짜 얘기하기 싫어지네. 응? 군대 갔다 오셨어요? 연대장이 대대에는 못 발로 와. 진짜 발로. 이건 아니다. 아무튼 가끔 순찰을 오긴 오죠. 어쨌든 저는 대대장한테 맞았습니다. 군수장교 때 원주에서 조인트 깐 양반. 즉 저는 맞을 때도 급이 남달랐다는 뜻입니다. 대대장한테만 딱 2번 맞았다는 뜻이에요. 2년 후배 중위를 팼다고 해서. 근데 사실 제가 구타를 당하는 모습은 쪽팔려서 웬만하면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같이 근무했던 여러 대원들이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대장한테 맞던 모습, 그거를 심지어 본부중대도 아닌 화기중대 대원이 그걸 봤다고 저한테 30 몇 년 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부중대, 화기중대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 본부, 화기중대 최소한 150명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뜻.
뭐 어차피 깨지고 망가진 거 제가 여기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죠. 제 군대 생활 6년 동안 가장 치욕적인 순간, 그날은 이랬습니다. 현관 근무자의 우렁찬 목소리, 총원 차리읓 필사, 근무 중이 싹. 그러니까 누군가가 쉬어. 그리고 현관 근무자의 복명복창 쉬어. 이어서 쉬어. 그러니까 본부중대 화기중대 총원이 내무실에서 쉬어. 저는 당시 중대장실에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대장 이상이라는 뜻. 바로 총알같이 튀어나가려는데 대대장이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석 때리고, 아이 그렇게 똥기야 만들어요. 제가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은 놈이, 걔 이름이 만약에 이제 홍길동이라면 우리 대대에서는 좌길동, 우주석, 우리 둘만 있으면 대대장이 너무 좋아해요. 그 무슨 애인 같아. 남들이 보면 뭐 사귀는 사람? 그럼 이상한 모양이 되나? 어쨌든 제가 군수장교 할 때 작전장교도 분명히 지가 결제 들어가야 되는데 좀 껄끄러운 문서는 이거는 군수 쪽 일이니까 네가 결제 들어가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우주석, 즉 우의정 이주석으로서 좌길동, 좌의정 홍길동을 팬 건데, 그러고 보면 좌의정 끝발이 더 높나? 아무튼 나의 영원한 후견인 대대장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씩씩대는데, 그분 이름이 돌쇠거든요. 그분이 대대 총원 선착순을 하면 2등으로 들어오는 분이에요. 근데 내 경례는 뭐 좀 기아 빠지게 했겠지. 근데 그거 받지도 않고 자세히 보니까 알미늄 바타, 그 야구 바타 있잖아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너 이 개새끼 홍길동이 뺐나?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거 저변 문제 척결, 그 무리나 장교는 사람 패도 돼. 그러더니만 그분 저 경상도 부재요. 야구 방맹이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야구 방망이가 날아올 때 손으로 잡는다. 2번 피한다. 3번 튄다. 저는 3번을 택했습니다. 그냥 튀었죠. 그래도 되냐고요? 참. 해병대 대위 가오가 있지. 그럼 거기서 중대원들이 다 보는데 엎드려 뻗쳐? 자세를 잡아요? 말 같은 소리 하셔야지. 아무튼 내가 튀었더니만 뒤따라오면서 그냥 마구제비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게 몇 대 맞았죠 이제.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나름 이렇게 잔다가리를 굴려보니까 이게 진짜로 어디 부러져라, 아니면 우의정 이 자식 죽어라,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왠지 쇼한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그런 거는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래서 야구 바다가 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슬쩍 펄쩍펄쩍 피하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파울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개새끼야, 홍길동이 와 패스, 장교는 패도 돼. 아니 그럼 시백 중령은 장교가 아니야? 자기는 왜 나를 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쉐기 누구 군복 벗는 거 보고 싶어. 그러더만 막 엄청 막 동작이 무진장 커요. 그 국군의 날 저 가남리에서 우리 붙었을 때 내가 최전방에 나서 M16 거꾸로 잡고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동작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총kop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콕콕 찔러대면 이렇게 탁탁 맞으면 이빨 몇 대 부러지고 코 그냥 제쳐지는 거잖아요. 눈에 맞으면 장님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그 87년 국군의 날 그 행사 때가 똑같아. 대장이 날 하는 게 동작만 컸지 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때 대대장의 의도를 제가 완전히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받다가 이렇게 스칠 때마다 방맹이가 이렇게 실잠바 허리를 스치기만 해도 소리는 잘 나잖아요. 팍팍. 그럼 나는 뭐 완전 뭐 사람 죽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중대 화기중대 대원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오늘 본부중대는 좆됐다, 제 양반 오늘 간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부중대 끝에서 막 도망갔다가 또 다시 막 유턴해가지고 이제 화기중대 끝까지 이제 아무튼 한 5번 한 것 같아요. 도망가 다니는 거야 이제. 막 쇼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대장은 나 죽인다고 이제 뭐 개새끼 저 새끼 잡아라 그럼 따라오고. 근데 본부 화기중대 말년 병장들이 제가 중위 2호봉 소대장도 진직에 맞춘 사람인데 그때 2등병 달고 온 애들인데 누가 나를 잡아. 아무튼 한 30분 동안 생쇼를 했어요. 그러더니만 월남 갔다 온 대대 주임상사 이렇게 팔뚝에 커다란 문신 있는 양반 그 영감님이 오시더니만 대대장 야구바다를 갖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끝.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뭔가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아직도 감이 안 잡히세요? 제가 중위를 패는 모습 그리고 대대장이 대위를 패는 모습 이 두 개의 구타 장면에서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은 일단 효과를 극대화한다. 병들 간의 구타는 철저한 보안, 절대 간부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간부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 거기서 아주 은밀하게 구타가 자행되지만 장교들의 구타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때린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여러 명을 집합시켜 놓고 잘못이 있는 한 사람만 때린 것은 나머지 서너 명에게도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 꼴 난다. 조심해라. 저변 문제는 대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대대장이 대위를 야구바따로 150명 이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때린 것 역시나 대위도 구타를 하면 이렇게 당한다. 너희들도 구타하다가 걸리면 바로 영창 간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소란을 떨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역 시절 장교들이 맞는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도 이런 목적에서 구타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또라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후배들을 괴롭혔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원들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맞았듯이 장교들 역시나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했던 2연대 2대대만큼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늘 장교들 간의 구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좀 민감하고 창피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관 장교 사회에서 선배니 후배니 하는 것은 솔직히 동일한 출신 간에만 사용했습니다. 즉 저 같은 해관이 저보다 먼저 임관한 다른 출신의 장교들한테 선배라는 호칭을 쓰다가 같은 해관 선배한테 걸리면 두들겨 맞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86년 7월에 임관했는데 소위 달고 실무 중대에 가니까 저보다 먼저 임관한 소위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소위 3명은 나이나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같은 82학번. 하지만 한 명은 제주대 ROTC 12기 2월 달에 임관을 했죠. 그리고 며칠 늦은 3월에는 해군사관학교 40기가 임관을 했고 저는 7월에 임관을 한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들에게 선배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항 시내에서 다른 부대의 동기생들과 술 한잔 걸치면서 알게 된 얘기. 자기네 부대에서는 같은 해에 임관한 ROTC나 사관학교 출신들한테 절대로 선배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그러다가 같은 해관 선배들한테 걸리면 그날 저녁 동기생 전체가 곡소리 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대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같은 우리 대대에서도 제가 있던 6중대 말고 5중대나 7중대에서는 제가 다른 부대 동기생들한테 들었던 그대로 다른 출신들은 선배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그때의 모습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또 하나, 저는 전역 후에 중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중 수교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92년 뭐 그때죠, 그쪽 치안 문제라든가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대부분 가족은 한국에 남겨두고 남자 혼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남자들끼리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드물게 육군 장교 출신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갑죠. 그러면 저보다 2, 3년 늦은 육군 중위 출신들은 당연히 저한테 선배님 하면서 교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육군 중위 출신들의 공통점, 전방에서 빠따 맞던 얘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예 해병대 장교는 무진장 맞을 것이다, 따라서 해병대 출신 장교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엄청 맞았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저 해병대 대위 출신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이 아닌 장교들이 누가 더 많이 맞았냐, 이걸 기준으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맞았으니 내가 더 힘든 부대에서 더 고생했다, 나도 해병대만큼 맞았으니 해병대만큼 고생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방금 제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병들도 아닌 장교가 구타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병들은 때려도 된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그들의 그런 얘기가 두세 번 반복되면 조용히 불러내서 주의를 줍니다. 야, 장교라는 자식이 오죽 못났으면 그렇게 맨날 밤마다 터진 거냐, 창피한 줄 알아라. 나 같으면 누워서 침 뱉는 얘기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너 어디 가서 대한민국 장교 출신이라고 떠들지 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병대 장교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라이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공군 조종사라고 해서 왜 또라이가 없겠습니까? 저는 일반론을 얘기합니다. 적어도 80년대 중후반 그렇게 지랄 같았다는 2연대 2대대 그 부대에서 4년간의 장교들 구타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산 증인입니다. 후배 장교는 딱 한 번 패봤습니다. 그리고 대대장한테 시범 케이스로 딱 한 번 야구빠따로 맞아봤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 때 조인타? 그건 구타가 아닙니다. 그냥 마사지. 추운데 동상 걸릴까봐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렇게 약간의 충격을 준 거다. 그렇게 이해해야지요. 만약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저보다 더 맞았다는 이연대 출신이 계시면 그건 맞은 사람의 문제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또라이는 때린 사람들 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는 장교 중에도 또라이는 충분히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 장교가 나중에는 때리는 또라이가 되죠. 아마도 대원들의 구타 문제 역시나 장교들의 그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병대 장교들의 구타는 육군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극심하면 때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해병대 막강 전투력에 다소나마 일부 기여했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해봅니다. 해병대 장교 생활 중 많이 맞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제발 창피한 줄 좀 합시다. 50% 이상은 맞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그게 합리적이죠. 오늘은 사병과 장교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듣는 분에 따라서는 다소 언짢게 느끼셨을 분도 조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제 본뜻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니까 부디 오해 없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구타와 관련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